아침에 일어나서 혈당계를 재보셨는데요. 어제랑 똑같이 먹었고 저녁도 일찍 드셨고 분명히 관리한다고 했는데도 숫자가 내려가지 않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이 있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는 나이가 된 건가?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이 혈당이라는 게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도 그렇고 밥량을 줄였는데도 그렇고 단 음식도 거의 안 먹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내려오질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관리를 더 못해서 그렇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혈당이 안 잡히는 이유가 정말 의지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몸의 변화 때문인지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조심해도 혈당이 금방 내려왔는데 60대가 넘어가니까 똑같이 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느낌.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60대 이후 혈당이 안 잡히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들은 병원에서도 길게 설명해주지 않고 우리도 막연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약을 먹고 계신 분, 식단 조절을 꽤 오래 해오신 분, 그런데도 수치가 마음처럼 안 내려가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혈당이 안 잡히는 게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몸의 시스템 자체가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혈당은 먹는 걸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량을 줄이고 과일도 끊고 떡이나 빵은 아예 안 드시죠. 물론 음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먹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한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나오면 혈당이 비교적 잘 내려갑니다. 마치 문이 잘 열리는 집처럼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문이 점점 뻑뻑해집니다.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가 예전처럼 잘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흔히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 잘 안 열린다. 그래서 밥을 덜 먹어도 약을 먹어도 혈당이 예전만큼 시원하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살이 쪄서 그런 거 아니냐? 세 번째 체중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살이 많이 안 쪄도 혈당이 안 잡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근육을 잃습니다. 특히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면 6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조금씩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혈당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먹은 양이 많지 않아도 혈액 속에 당이 오래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 먹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받아줄 공간이 줄어든 문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밥도 줄였고 과자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그대로일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요즘 다리의 힘은 어떠세요? 혈당과 다리 힘은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번째, 60대 이후 혈당을 어렵게 만드는 건 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을 해독기관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간은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밤사이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도 아침 혈당이 유지되는 이유는 간이 저장해둔 당을 조금씩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간의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당을 풀어버리기도 하고
조절 타이밍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유독 높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녁을 안 먹다시피 했는데 왜 아침에 높을까요? 이건 의지가 아니라 간의 리듬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수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데도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혈당 수치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옵니다. 이때 물을 많이 마셔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도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60대 후반의 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신 분이에요. 밥도 반 공기 과일도 거의 안 드시고 약도 꼬박꼬박 드셨죠. 그런데도 아침 혈당이 항상 140 근처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입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분이 생활 패턴을 아주 조금 바꾸셨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는 방식과 수분을 보충하는 방식,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리듬을 조금 바꾸셨을 뿐입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공복 혈당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수치보다도 몸이 덜 피곤한 게 느껴진다고요.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순서를 조금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60대 이후 혈당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굶거나 참거나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몸을 밀어붙이기보다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근육, 간, 수분, 호르몬 리듬. 이 네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혈당도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 신장 질환이 있는 분,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내려간다는 말은 사실 위험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치료가 아니라 이해에 가깝습니다. 왜 지금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지, 왜 혈당이 말을 안 듣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는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닙니다. 방법이 지금의 몸과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내 얘기다 싶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 몸을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당신 몸을 포기하지 않고 들여다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